여러분은 은퇴를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혹시 은퇴를 하셨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고요한 밤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은퇴 후의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쏠쏠하게 돈도 벌면서 재미도 있을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평생을 열심히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일한 뒤 은퇴를 하면 많은 분들이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곤 합니다. 오랜 기간 일해온 스스로가 자랑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50대, 60대에도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삼식이라고 하죠. 집에서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님, 한 끼 먹으면 일식시, 두 끼 먹으면 이식이, 세 끼를 다 먹으면 삼식이 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을 일했는데도 집에서 밥을 다 먹으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일해온 것이 고맙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오랫동안 얼굴 보고 앉아있으면 싸울 일도 많이 생기고, 나이 들어 밥 차리는 것이 보통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 눈치 본다고 일부러 일이 없어도 밖으로 나가시는 남편분들이 조금이라도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꼭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고 꼭 큰 돈이 되지 않더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바로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한 삶과 자존감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너무 바빠서 그냥 집에서 평생 쉬고 싶다는 분들이 많지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40까지 바짝 벌어서 은퇴하고 싶은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칭하는 용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집에서 쉬면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금세 좀이 쑤시기 마련입니다. 쉰다고 쉬는데 집에 계속 있다 보면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와 기운이 고여있는 것 같고 내가 점점 더 쓸모없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지루하고 심심하면 왠지 몸도 더 굳는 것 같고 병도 들게 되죠. 쉬면은 모든 것이 괜찮아야 하는데 오히려 몸과 마음이 늙고 지쳐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놀랍게도 은퇴 후 일자리라고 하시는데요. 나이 들어 일하면 너무 힘든 것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모두 막상 일을 하다 보면 크게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도 오히려 건강해지고 정신도 생기가 있어지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노동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말을 왜 했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은퇴 후에 하면 좋은 일자리 6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침침한 눈으로 열심히 찾아서 정리해 보았으니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첫 번째, 바로 바리스타 자격증입니다. 바리스타라니 다소 생소하시지 않나요?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킨집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카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다방커피나 마실 줄 알았던 촌스러운 저 같은 사람도 종종 친구들과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원두 커피도 마셔보게 되었는데요. 갈수록 커피 맛의 은은한 향과 맛에 익숙해지고 그 매력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웬걸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군요. 바리스타 전문 교육을 받은 뒤에 카페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페에서 하는 일은 비교적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깔끔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서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커피기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세계 성인 평균 132잔의 약 0.7배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6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렇듯 커피 시장이 활성화되어 중장년 바리스타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커피 관련 자격증도 200여 개나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자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5,060세대를 대상으로 바리스타 커리큘럼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구청에서 하는 바리스타 교실에 등록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오늘 전화 한 통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구청에 자리가 없다면 요즘 사설 학원도 34주 코스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쏠쏠한 용돈벌이의 기쁨까지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요. 은퇴 후에 하면 좋은 일자리 두 번째, 바로 펫시터입니다. 펫시터는 반려동물 산책 전문가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펫시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펫시터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반려동물을 산책해주는 등 돌보아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혹 여행을 가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족이나 옆집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즘에는 1인 가구 젊은이들도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 어디 부탁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애견 카페나 호텔에 맡기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말이 애견 호텔이지 모르는 강아지들 여럿과 며칠 동안 주인이 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것은 반려동물에게도 큰 스트레스이죠.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1,000만을 넘어섰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펫시터는 프리랜서로 근무가 가능하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지금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러 동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외롭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게 참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펫시터의 집에 위탁을 하거나 보호자의 집에 펫시터가 방문을 해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훨씬 편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과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 무려 연간 3조 원을 돌파를 했고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겨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펫 문화의 발달과 함께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시장도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펫시터는 학력, 경력과 같은 것들이 무관하고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도전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해당 자격증이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펫시터로서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은퇴 후에 하면 좋은 일자리 세 번째, 50대, 60대 분들에게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건축도장 기능사입니다.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건축도장 기능사는 그 이름이 낯선 것보다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하고 자주 있는 직업인데요. 건축도장 기능사는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내외부를 페인트 등으로 도색하는 작업으로 중장년 여성분들도 하실 수 있을 만큼 건설업종에서는 작업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50대 이상 여성의 취득률이 2위로 선정될 만큼 시니어 일자리로 선호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도장 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도장 기능사는 필기는 없고 실기 시험만 진행됩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험 일정은 1년에 총 4번이 있다고 합니다. 실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인데
합격률은 약 60%에 가까운 편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준비만 꼼꼼히 하시면 한 번에 무난히 붙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실기의 경우 실제 재료를 가지고 도장 연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물론 유튜브 등으로 독학하여 준비하시는 대단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사설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드는 비용에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구청이나 여성인력센터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거나 정부의 자격증 지원 사업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와 같은 혜택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답니다. 건축도장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도장공으로 취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앞으로의 취업 전망은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노후화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는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로 취업할 경우 기업과 경력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이고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의 일당은 보통 15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건축물뿐만 아니라 금속 목재 등 도장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전망 또한 좋은 편에 속합니다. 또 도장공 연령이 높고 젊은이들은 직업으로서 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중장년 이상의 인력 수요는 서서히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니 조금 더 수입을 높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은퇴 후에 하면 좋은 일자리 네 번째. 50대, 60대 분들에게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한식조리 기능사입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매년 꾸준히 높은 응시율로 여성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남성에게도 인기가 있는 자격증입니다. 살림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요리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일반 음식점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병원, 학교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조리사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면 퇴근 시간이 빠르고 방학 기간에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학교 급식소에서만 일해야 돼서 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은퇴 후 집안에서 요리하는데 취미 있는 남성이 요즘에는 매우 많다고 합니다. 한식 실력 늘리는 것은 삼식이 취급을 피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식 조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식 기능 조리사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나이나 경력, 학력 등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나누어집니다. 필기 시험의 합격률은 45% 정도로 1시간 동안 사지선 다형 60문제를 풀어야 되며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입니다. 문제집 한 권을 사서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면 무리 없이 합격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 실기시험 합격률은 35% 정도로 결코 난이도가 낮은 시험은 아닙니다. 실기시험은 한식 메뉴 31개 중 2개가 무작위로 출제되고 70분 동안 주어진 재료로 조리해야 합니다. 특히 실기시험의 경우엔 공식을 잘 따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보다 단기간에 합격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한식조리 기능사의 연봉은 종일 근무 기준 평균 1,300만 원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단체급식소 같은 경우엔 종일 근무가 아닌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식조리 기능사는 남녀 상관없이 중장년에게 전망이 밝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보다는 요리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시간을 유연하게 쓰며 용돈벌이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격인 자격증입니다. 은퇴 후에 하면 좋은 일자리 5번째. 50대, 60대 분들에게 3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떡제조 기능사입니다. 고요한 밤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찾아보다가 처음으로 알게 된 자격증인데요.
아마 익숙한 자격증은 아니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떡제조 기능사는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최근 건강식인 떡을 비롯해 약과 한과 등 다양한 전통 간식들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떡이 줄어든 쌀 소비량을 끌어올리고 있을 만큼 전통 디저트를 찾는 소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떡 제조 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떡 제조 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시험으로 시험 일정은 1년에 4회입니다. 적은 편은 아니죠. 필기시험은 사지선다형으로 총 60문항을 60분 동안 풀어야 합니다. 건축도장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통과됩니다. 필기시험 합격률은 75%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현재 연도가 거듭될수록 합격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걸로 볼 때 난이도가 상승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필기의 경우 독학으로 공부하셔도 크게 어려움 없이 합격이 가능합니다. 실기 과목은 떡제조 작업형으로 2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되며 맵쌀떡과 찹쌀떡 중 한 종류만 출제가 되는데요. 실기 역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 시험 합격률은 약 50% 필기보다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기를 좀 더 꼼꼼히 준비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떡 제조 기능사 평균 연봉은 3천만 원 초반 수준입니다. 떡은 한번 배워놓으면 관련 업종을 창업할 수도 있고 카페 곁들임 메뉴로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요즘에 무슨 떡이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먹지 않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요즘에 떡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큰 시루떡, 팥떡 이런 것보다도 조그맣고 예쁘게 포장해서 내놓는 것이 식사 대용으로도 휴대용으로도 좋다는 것이죠.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은퇴 후에 하면 좋은 일자리 6번째.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마지막 일자리는 바로 유튜버입니다. 혹시 놀라지는 않으셨나요?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요한 밤만 해도 늙은 나이임에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저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서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하지만 우리 동년배 중에 박막내 할머니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참 많은 수익을 얻고 계시다고 합니다. TV에서 보던 연예인, 셀럽들이 이제는 유명 유튜버로도 옮겨온 것이죠. 시작은 처음에 박막내 할머니 언니가 치매로 고생하는 거를 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도 나중에 치매 걸리면 어쩌지 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손녀 김유라 씨가 더 늦기 전에 할머니랑 추억을 좀 만들어 보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올린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회적 경험이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요즘 말로는 브이로그라고 하는데요.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라디오나 사연을 읽어주는 유튜브도 많은 유행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네들 하는 거 젊은이들이 볼까?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큰 추억이 생기고 기쁨도 되니까요. 목표가 있는 삶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박막내 할머니는 현재 구독자 수는 150만 명을 돌파를 했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유튜브 플랫폼에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올리는 실버 크리에이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개인 방송이 지금은 50대, 60대 이상의 수요층도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세대가 개인 방송을 본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데요. 유튜버는 소통을 좋아하시거나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
재능 기부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분, 전문성 있는 강의 등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뽐내기 더없이 좋은 플랫폼입니다. 또 채널이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 광고 협찬 섭외 등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촬영은 누구나 핸드폰으로 쉽게 할 수 있고 편집 또한 2~3개월만 꾸준히 배우면 어느 정도 익힐 수 있습니다. 이참에 한번 컴퓨터에도 익숙해질 겸 유튜버에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유튜브를 시청하실 수는 있으니까 말입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슈퍼챗이나 멤버십 가입같이 유료 서비스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 이상의 복잡한 과정은 하나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거의 준비를 마치신 거니 말입니다. 유튜브의 시니어 유튜버 되는 법 등을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취미가 되어버린 유튜브. 이제는 한번 나도 내 채널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고요한 밤도 열심히 찾아가서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작은 선물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영상은 5060에게 좋은 직업 6개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마치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 너무 좋은 자격증 하나가 더 보이는 거지 뭡니까? 보너스로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자격증.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이름만 듣고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감이 오시는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직업이 왜 필요한지도 요즘 시대에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편이죠. 기대 수명이 늘어난 요즘에는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질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 장수의 우선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상하는 직업이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노인 비율이 커지는 만큼 몸이 아픈 사람들도 당연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합 검진이 가능한 대부분 종합병원이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기기를 다루는데요. 익숙하지 않는 어르신에게는 외래 진료 예약부터 병원 방문까지 모든 과정이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나마 가족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괜찮지만 각자 밥벌이로 인해 부모님의 외래 진료에 동행하기 위해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병원 동행 매니저는 숙련된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이동하여 보호자를 대신해 병원 이동 및 접수 귀가까지 동행하는 직업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유망 직종으로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1만 명의 병원 동행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2만 명의 병원 동행 매니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니어 1인 가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병원 동행 매니저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년 노년분들이 하기에 괜찮은 직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사회복지사 2급 취득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수월한 방법인데요. 사회복지사 2급은 필기 시험 없이 온라인 수업 이수 후 실습을 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급여는 지역이나 업무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최대 240만 원 수입을 낼 수 있습니다. 평균 시급은 2만 원 수준으로 모든 서비스는 기본 2시간 이상 제공이기 때문에 한 번 병원 동행 시 최소 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업무 강도도 무난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기 전에 이 자격증에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같이 병원에 가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항상 같이 가주셨죠. 조금이라도 곁에 있어주면서 환자의 상태를 같이 들어주고 적절한 마음의 위로와 조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런 따뜻한 마음과 손내밈이 돈을 버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서로 돕고 사는 사회였으면 좋겠으니까요. 이렇게 오늘은 노후에 취득하기 좋은 일자리 자격증 6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서프라이즈로 하나 더 병원 동행 매니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리야 계속하고 싶지요. 하지만 나이 든 사람 누가 줬다고 써줍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지만 다르게 보면 요즘은 노년의 사회 아닙니까? 은퇴 후에 삶이 중요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일을 하든 서비스를 받든 사회가 시니어를 위해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꼭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항상 도전하고 진취적으로 산다는 것이요. 집에만 있으면 처지고 힘들고 몸도 마음도 아프기 마련입니다. 노후에도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스스로 변하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왕년에 무엇이었는데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노후의 일자리를 위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두드리면 열 수 있습니다. 두드리는 사람은 무엇이든 결국 열리게 됩니다. 자존감이든 만족감이든 건강이든 생계이든 말이죠. 총기 있는 눈빛과 나는 나이 먹어도 힘들지 않다. 주저앉으면 노인이지만 괜찮다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면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자격증이나 은퇴 후에 직업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있다는 말, 이제는 믿으실 수 있겠죠? 항상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에 채널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또 많은 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고요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